대항해시대, 유럽 팽창하다. 신학로 개척의 결과.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꼭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이번에는 신학로 개척의 결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또한 경제가 변하게 됩니다. 먼저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 서양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거치지 않고서도 아시아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상품들이 싸게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면직물, 차, 황금, 향신료 등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의 물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아프리카인들의 생활도 변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납치되어 아메리카나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노예를 활용하는 지역은 에스파냐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이후 북아메리카 남부 지역까지 노예는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흑인 노예 공급권을 가진 것은 에스파냐 왕실이었고, 흑인 노예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이후 영국과 프랑스도 참여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코코아,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인들의 식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역사는 우철 티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7세기 이후 대서양 삼각무역이 성립됩니다. 신학로 개척 이전에는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슬람, 그리고 비단길과 인도양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나갔다면, 신학로 개척 이후는 아메리카에서 대서양을 거쳐 유럽으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거쳐 아프리카, 이렇게 삼각형의 무역이 완성되었고, 유럽은 희망봉과 인도양을 통해서 아시아랑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세 개의 대륙을 연결시키는 무역이 완성이 됩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은 더 이상 유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죠. 또한 가격혁명이 일어납니다. 물가 앙등이라는 것인데요. 앙등은 크게 상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서 금과 은이 많이 발견되고 유입이 되면서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이 많아집니다. 원래 동전은 그 개수가 적어서 몇 개만 있어도 그 가치가 굉장히 컸는데, 동전이 많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동전은 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상인들은 원래 받던 대로 돈을 받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가격을 올려받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 결과 16세기 초부터 약 100년 동안 기존 물가의 2배에서 3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공업 도시민들의 지위가 높아지죠. 왜냐고요? 상공업은 수입이 물가에 따라 변하지만 지주와 임금 노동자는 물가와 상관없이 그 수입이 고정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공업 도시민들이, 평민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킵니다. 가격혁명뿐만 아니라 16세기 이후에는 상업혁명도 일어납니다. 식민지 개발과 신학로 개척으로 인해 유럽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상인 제조업자들은 당연히 수입이 올라가면서 지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자본중심 체제가 시작됩니다. 주식회사가 등장하였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쇄적인 직업 집단인 길드가 해체되었죠. 또한 시민 계급도 성장하여 중산층으로 성장합니다. 역사는 우철 티철. 마지막으로 무역 중심지가 이동됩니다. 기존 무역 중심지는 르네상스와 연관 있는 베네치아, 샹파뉴, 한자 동맹, 이곳이었다면, 신학로 개척과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로는 대서양 연안 도시가 발전합니다. 이 도시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전반기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에스파냐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 후반기에는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서부 해안 도시들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종합되어 유럽 세계는 이제 전 세계로 팽창하였습니다. 식민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를 얻기 위한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러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 중심의 세계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맥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맥릴의 법칙이란 문명인은 이미 의료 기술이 발전한 상태여서 병을 앓더라도 그것에 대한 치료제 또는 면역력이 생긴 상태인데 비문명인은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는 상태여서 문명인들이 이미 알았던 병을 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는데 그 예시가 바로 에스파냐 독감입니다. 당시 에스파냐 사람들은 이 독감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치료제도 있었고요. 이미 한번 앓았던 사람은 항체가 몸에 생겨서 쉽게 나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 에스파냐 독감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에스파냐인에 붙어서 넘어온 독감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파되었고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콜럼버스의 발견이 1억 명이었던 인구수를 3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앙로와 대항해 시대, 인간사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 에스파냐는 이제 탐험 시대를 종료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식민지로 만드는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